질문 하나 드릴게요. 10,000원짜리 지폐가 가치 있는 이유, 뭘까요? 정부가 정해서?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는 누가 정했죠? 아무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자 선택했을 뿐이죠. 그런데도 가치를 갖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발행하는 회사도, 보증하는 정부도, 광고하는 권위도 없이 시작한 화폐가 어떻게 전 세계가 쓰는 돈이 됐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비트코인뿐 아니라 경제 전체를 잘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출발점부터 틀렸거든요. 오늘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렌즈를 장착합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진짜 힘, 인간 행동입니다. 사이페딘 아모스의 경제학 원론, 그 첫 장을 따라가 보죠. 빅픽처입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경제를 움직이는 건 대체 뭘까요? 학교에서 배운 답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금리를 내리면 소비가 늘고, 돈을 풀면 경기가 산다. 마치 경제가 거대한 기계고 정부가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 움직이죠. 금리를 내려도 불안하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세일을 해도 필요 없으면 안 삽니다. 경제라는 기계엔 스스로 판단하는 부품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스트리아 학파는 다른 출발점을 잡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건 GDP나 통화량 같은 집계된 숫자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개개인이라는 거죠. 국가도, 사회도, 시장도 그 자체로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개인이 선택하고 행동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선택이 쌓여서 우리가 경제라고 부르는 것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비트코인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비트코인은 무에서 시작했습니다. 정한 정부도 보증하는 은행도 없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씩 이게 더 낫다며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위에서 명령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래에서 개인의 선택이 쌓여 화폐가 된 겁니다. 경제는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 인간 행동이란 정확히 뭘까요?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가진 행동을 말하죠. 누가 갑자기 놀래켜서 움찔하는 것, 그건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반사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일 뿐 목적이 없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이를 향해 곧장 달려갑니다. 본능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할지 따져보죠. 배가 고파도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끼니를 미룹니다. 욕망을 순서대로 줄 세우고 그중 하나를 스스로 고르는 것. 바로 이 선택하는 능력이 인간과 동물을 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성적이라는 말이죠. 오스트리아 학파가 인간 행동을 이성적이라고 할 때 그건 결정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틀린 선택도, 나중에 후회할 선택도 깊이 생각해서 내린 거라면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핵심은 정답이냐가 아니라 스스로 따져서 골랐느냐예요. 그래서 경제학의 진짜 목표는 미래를 숫자로 맞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어떻게 그렇게 선택하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이게 오스트리아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류 경제학은 정반대로 갑니다. 경제를 물리학처럼 다루려 하죠. 숫자를 측정하고 공식을 세우고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100년 넘게 물리학을 흉내냈지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독립적으로 검증되고 반복 재현되는 법칙을 경제학은 단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학엔 상수가 없거든요. 물리학에선 미터, 킬로그램, 초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은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고, 실험하고, 법칙을 세울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의 가치 평가를 잴 단위가 있나요? 없습니다. 만족이나 가치엔 미터자가 없어요. 측정할 단위가 없으니 정밀한 수학 법칙도 세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경제는 실험실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수백만 명이 제각각 인생 계획을 가지고 사는 현실을 통제된 실험으로 재현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측정할 수 없는 진짜 원인은 제쳐두고 측정 가능한 숫자에만 매달립니다. 어두운 데서 열쇠를 잃어버리고는 밝은 가로등 밑만 뒤지는 격이죠. 거기 열쇠가 없는데도요. 대표적인 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입니다. 주류 경제학은 둘이 시소처럼 맞바꿔진다고 오래 믿었죠. 그런데 1970년대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물리법칙이라면 단 한 번의 예외로 폐기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론을 버리는 대신 공급 충격이라는 새 용어를 만들어 이론을 살려뒀어요. 반증을 회피하는 것. 그게 바로 사이비 과학의 특징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최저임금 하나로 보여드리죠. 같은 문제를 두 개의 렌즈로 보면 답이 완전히 갈립니다. 먼저 주류 경제학의 숫자 모델입니다. 시급을 10달러로 올린다. 그러면 임금 총액이 100억 달러 늘고 소비가 80억 달러 늘고 일자리가 4만 개 생기고 GDP가 160억 달러 증가한다. 완벽해 보이죠? 가난한 노동자도 돕고 경제도 성장하고 너무 좋아서 믿고 싶어집니다. 이제 인간 행동의 렌즈로 봅시다. 일자리는 숫자가 아니라 두 사람의 합의입니다. 고용주와 노동자 둘 다 동의해야 일자리가 생기죠. 그리고 고용주는 그 사람이 벌어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손해니까요. 시급 5달러어치를 만드는 사람에게 법이 10달러를 강제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고용하면 시간마다 5달러씩 손해입니다. 그럼 고용주는 어떻게 할까요? 마법처럼 그 사람의 생산성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고용을 포기하죠. 결국 최저임금법은 생산성이 그 임금보다 낮은 사람의 고용 자체를 불법으로 만듭니다. 가장 어리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경험 없는 사람부터 일자리를 잃죠. 일할 기회를 잃는다는 건 경험을 쌓아 생산성을 올릴 사다리마저 걷어차이는 겁니다. 숫자판에선 일자리 4만 개가 늘었다는데 현실에선 정작 도우려던 사람이 밀려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4천년에 걸친 가격 통제의 역사가 한결같이 보여줍니다. 인간 행동의 분석이 맞았습니다. 법으로 숫자를 바꾼다고 현실이 바뀌진 않아요.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이익에 맞게 행동을 바꿀 뿐입니다. 이제 하나로 묶어보죠. 경제를 움직이는 건 집계된 숫자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개인입니다. 인간은 본능이 아니라 이성으로 욕망을 줄세워 스스로 선택하죠. 숫자는 그 선택의 그림자일 뿐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만 쫓는 경제학은 가로등 밑만 뒤지다 길을 잃습니다. 비트코인이 바로 이 진실의 증거입니다. 인간의 선택을 빼놓고 만든 낡은 틀로는 인간의 선택으로 태어난 이 화폐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누가 위에서 정해준 적 없는데도 가치를 갖는 돈. 그건 결함이 아니라 화폐가 원래 그렇게 태어난다는 증거입니다.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명령이 아니라 선택에서. 경제의 출발점은 숫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인간입니다. 이 한 문장을 쥐고 있으면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가 선명하게 풀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모든 선택의 바탕에 깔린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사이페디나모스의 경제학 원론 제2장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빅픽처였습니다.